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익숙해지기도 전에 벌써 온라인 수업으로 또 바뀌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압과 날씨 나와 있고요. 우리 고기압, 저기압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선생님이 먼저 고기압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 하, 시, 고, 나. 하강기류, 시계방향, 고기압, 나간다. 고기압은 하강기류고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나간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저기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 저기압의 정의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고 그 다음에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죠? 이거 하나 먼저 해볼까요? 하강기류 시계방향, 고기압은 시계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압, L 저기압이거든요. 저기압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얘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상승기류다라고 했고, 우리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비도 내리는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죠. 얘는 바깥쪽으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텅 비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겨서 채워준다.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기압과 날씨 볼 건데요. 날씨랑 고기압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단 배우면서 기단은 고기압과 정말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고기압의 종류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정체는 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머무는 규모가 큰 고기압이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move, 이동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고기압이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에는 이러한 예시가 있고 이동성은 이러한 예시가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이 기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단은 뭐냐면요. 기온,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4개의 기단이 있는데요. 먼저 시베리아, 그 다음에 오호츠크, 양쯔강, 그 다음에 북태평양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4등분하고 우리 해양 쪽은 습했나요? 건조했나요? 그렇죠. 다 습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건조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쪽은 살짝 춥습니다. 그래서 한랭,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덥지 춥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래쪽이랑 비교했을 때 한랭, 춥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은 온난하고 고온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베리아 기단이 정말 큰 세력이다. 그러면 여기에 H가 그려져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얘네는 정체성 고기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베리아 기단 같은 거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다가 똑 하고 띄어져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때 양쯔강 기단이 거기에 속한다라는 거. 그때 선생님이 일기도 보여주면서 아마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거 기억하는 분들은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 표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봄 가을에 영향을 주고 오호츠크의 기단 성질이 어땠나요? 여기 있죠? 한랭하고 다습했다. 그리고 초여름과 가을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 아니라 뭘까요? 북태평양 기단. 이 친구는 고온 다습하고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여름이죠.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단. 그 다음에 이거 계절별로 일기도도 우리 같이 봤었어요. 봄,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정말 시시때때로 바뀌었고 우리 여름철은 대놓고 여기에 H가 있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에게 따뜻하고 정말 습한 그런 공기 덩어리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겨울철은 말 그대로 우리 시베리아 고기압 H가 정말 강력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겨울철에서 H가 점점 커지고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H가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이동성 고기압들.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도 우리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선인데요.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인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서 만드는 가상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전선이 있었죠. 한랭, 온난, 회색, 그 다음에 정체전선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랭과 온난 전선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 한랭 전선은 전선면의 경사가 급했고요. 저 친구는 완만했어요. 여기에 그림 한번 또 그려볼까요? 한랭 전선 이렇게 있고 온난 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랭 전선은요 기울기가 급해요. 하지만 온난 전선은 완만했죠. 그리고 이동속도, 선생님이 이거 이동속도 이야기하면서 몸무게 엄청 무거운 사람이랑 가벼운 사람 예시로 들어줬죠.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을 미는 건 쉬우나 이 가벼운 친구가 무거운 친구를 미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랭 전선 차가운 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가벼운 애를 쉽게 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월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온난 전선의 그 온난한 공기는 정말 따뜻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차갑고 무거운 애를 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느리다 설명드렸고요. 우리 구름 중요합니다. 우리 한랭 전선은 뒤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저분형 구름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난 전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층운형 넓은 구름이 생겼죠. 그래서 층운형. 그래서 저분형에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 그 다음에 층운형은 넓은 지역에 우리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대저기압 배웠는데요. 이 온대저기압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디서 발생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그런 기상현상인데요. 이 시옷자 기억해 주시면 되죠. 선생님이 이거 그림 보자마자 뭐 하라고 했죠? 가운데에 L 쓰고 바람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기압 이거인가요? 아니면 이거였나요? 저기압은 상승기류다. 그럼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니까 화살표 이렇게 그리라고 선생님이 엄청 말했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은 이 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난전선 앞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온난전선 앞쪽 여기 A 의미하거든요. 풍향.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풍향 아는 방법은 이렇게 가운데 사람 그리고 화살표를 중앙으로 향하게 하면 이때 어디서 오는 바람이에요? 여기 동, 여기가 남쪽. 그러면은 남동풍이 불겠죠. 그래서 이때 풍향은 남동풍이다. 그리고 위에서 했듯이 온난전선 앞쪽에는 층운형 구름 그리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비를 볼까요? 비는 지금 한랭전선, 온난전선 사이에요. 지금 이 바람이 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에 사람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되면은 남쪽, 서쪽, 남서풍이 분다라는 거. 그래서 남서풍. 그리고 얘는 지금 전선, 온난전선의 앞쪽도 아니고 한랭전선의 뒤쪽도 아니니까 맑겠죠? 그래서 날씨도 맑고 기온이 가장 높아요. 기온이 높은 이유는 여기 온난전선이 있는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밀고 올 때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다.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 여기 C를 볼게요. 여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죠?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름 어떻게 생겼었나요? 그렇죠. 저군형 구름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나기성 비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온대저기압 해석하는 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인데요. 처음 온대저기압 시작은 정체전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아래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서로 세력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전선 서로 비등비등 하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틈이 벌어지면은 파동이 생기고 이게 점점 휘어지다 보면은 이런 시옷자 모양의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누가 속도 빠르다라고 했죠? 한랭전선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랭 파란색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색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폐색이 이제 시작되면은 폐색전선이 발달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따라잡혀서 이제 소멸까지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처음에 발생을 하고 소멸까지 약 7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떠나가나요? 그렇죠. 편서풍 타고 우리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온대저기압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온대저기압 공부하면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사람을 하나 이렇게 세워두고 온대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랑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태풍이 나오는데요. 이거 태풍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태풍 정의를 보면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다. 열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저기압을 태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달랐죠? 어디는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어디는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고 다 똑같은 말이고요. 선생님이 태풍 발생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위도 몇 도였나요? 5도에서 25도 적도보다 살짝 올라간 그 위도에 위치해야 되고 차가운 해수였나요? 그렇죠. 따뜻한 해수였죠. 따뜻한 해상. 거기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태풍의 에너지원 누구였죠? 그렇죠. 밑에부터 먼저 채우고 갈까요? 수증기의 음결로 발생한 수문열이다. 음결이 뭐였나요? 기체에서 액체,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바뀌는 그게 음결이다 라고 했죠. 우리 얼음에서 물 되고 물에서 기체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돼요. 우리 가스레인지 켜고 물 끓이면은 이렇게 수증기가 되듯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려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그때 수문열이라고 하는 게 방출이 됩니다. 뭐 음결열, 잡열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숨겨진 열이 이제 방출되면서 그게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위로 한번 가볼게요.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시작합니다. 우리 상승하는 거 저기압인가요? 고기압인가요? 그렇죠. 우리 저기압이죠. 이름부터가 저기압이잖아요. 그리고 수증기의 응결로 방출되는 수문열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가 또 상승을 한대요. 이 방출된 수문열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해요. 왜냐면 데워졌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또 이제 회전을 하고 중심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상승 기류가 강화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상승 기류 때문에 우리 태풍이 발생한다라는 거. 더욱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이제 정란운이 또 발달하고요. 주변에서 더 많은 공기가 모여들어서 강한 풍속을 갖는 태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정말 세면은 태풍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그래서 태풍의 발생 과정도 알아봤고 우리 에너지원도 방금 체크했죠.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을 볼게요. 우리 태풍 발생 초기 무역풍의 영향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서쪽이랑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의 영향을 받는 위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나요? 그렇죠. 위도 30도 이상쯤 올라오게 되면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태풍이 움직이는데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글자 외워달라고 했죠. OEC.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 경로상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정리해볼까요? 우리 여기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모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여 들어와요. 단시계 방향으로. 그때 지금 보시면은 태풍의 오른쪽은 무역풍과 이 태풍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이동 방향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풍속이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풍 자체는 이렇게 부는데 왼쪽에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약해진다. 결론은 오른쪽은 위험하다. 우리 위쪽에서도 해볼까요? 태풍 자체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은 다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얘도 위쪽, 위쪽, 위쪽. 그렇기 때문에 더 푸시를 해주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편서풍은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왼쪽은 비교적 오른쪽보단 안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은 위험하고 왼쪽은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 시계 방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계 방향은 뭐냐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태풍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 태풍은 다시 말하지만 저기압이죠.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나요? 나가나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화살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위치에 가볼까요? 이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가면은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처음과 비교했을 때 풍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풍향이 우리 째깍째깍 시계처럼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풍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풍향은 오른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오이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밑에 보니까 태풍의 소멸 나와 있습니다. 수온이 낮은 고緯도 해상으로 북상을 하거나 어디에 상륙하면 소멸하죠? 우리 육지에 상륙을 하면은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증가합니까? 줄어들고 지표면과의 마찰 증가로 운동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므로 체력이 약해져 소멸을 한다. 결론은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죽는다. 다이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기상 볼 건데요. 우리 처음으로 나온 게 네우입니다. 네우는 천둥, 번개, 소나기를 동반하는 거대한 어떤 구름이었죠? 적란운이죠. 적란운. 발생 조건을 보니까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돼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그 다음에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이 상승 경우에 우리 적란운 생길 수 있고요. 이때 네우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우의 일생을 보면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적운 단계, 성숙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소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운 단계를 보면은 강한 상승 기류로 적운이 처음에 생성이 되고요. 그 적운이 이제 더 발달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란운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란운, 적운 다 같은 가족인데 적운이 먼저 만들어지는 그 구름이고 이게 더 성장을 하면은 적란운이 됩니다. 더 큰 규모죠. 그래서 이제 적운 단계를 거쳐서 성숙 단계가 되면요. 상승 기류가 왼쪽에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하강 기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강 기류 밑에 보니까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죠? 여기서 어떤 거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박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우박 생성되는 과정,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 물방울이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 커지게 되고 이게 내려오면은 단단한 우박이 된다라고 했죠. 아무튼간 우박도 성숙 단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징이 반쪽 쪼갰을 때 한쪽이 하강 기류에만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강 기류가 이렇게 우세를 하고요. 약한 비가 내리면서 이제 네우가 끝이 난다. 이 네우는 정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일기도에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다라는 거. 정말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일기도에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로는 이런 게 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예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데 뭐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까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죠. 좁은 지역이다. 그리고 수명이 짧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우와 마찬가지로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 홍수나 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과 한파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게 폭설이에요. 우리 눈이 미친 듯이 내리는 거, 그게 폭설이고요. 그 다음에 한파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폭설은 어떤 경우에 생긴다라고 했죠? 기단의 변지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라 믿고 우리 차가운 대륙이 있습니다. 차가운 대륙에 있는 공기는 당연히 차갑겠죠? 이 차가운 공기가 이제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바다. 쉽게 예를 들면은 여기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러시아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 따뜻한 바다, 황해를 이렇게 지나서 우리나라 도착하게 됩니다. 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이쪽에 오게 되면요. 아래쪽이 가열이 됩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래가 따뜻해요. 그럼 따뜻한 공기 뭐하죠? 위로 상승을 하겠죠. 이 과정이 이제 거쳐지면은 우리나라 쪽에 이런 식의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적어놨네요. 적란운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단의 변질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앞에 가서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사 있습니다. 황사 다 알죠? 우리 봄 쪽에 어디서 오는 건가요? 중국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 모래바람.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대기중에 퍼진 다량의 먼지가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고요. 우리 특징, 뭐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편, 서, 퉁. 얘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지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밝은 내일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